생명, 재산, 터전을 집어삼키는 재앙, 산불. 아주 작은 불씨가 태워버린 건 단순히 숲 그 이상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근 안동과 영양 등으로 번지면서 피해를 키웠죠. 초대형 산불이 덮친 경남권에서 오늘 또다시 산불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미래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 뭐 하나도 건질 게 없이 다 전소가 됐네. 앞으로 살기가 막막합니다. 경북 산불이 일어난 지 한 달.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색다른 접근 방식을 생각해 봅니다. 해마다 피해가 커지는 대형 산불.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바로 물 관리, 곧 물을 심는 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 이곳 나무에 뭔가 이상한 장치들이 보입니다. 2022년 9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2년 반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품은 물기, 토양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한 교수가 야산에 이걸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센서를 깊이별로 15cm, 30cm, 45cm 되는데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돼가지고 저 한 6m 정도 멀리 떨어진 저 그 수집기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조금씩 모아 산의 건조함을 잡아 화재를 예방하자. 대형 산불을 막는 단순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방법, 바로 물모입니다. 산속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작은 웅덩이 또는 둔덕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모이는 뭐 어떻게든지 물을 모으면 되는데 나무를 이용해도 되고 돌멩이를 이용해도 되는데 이거는 좀 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넬을 만들었어요. 판넬 가지고 이제 샌드위치처럼 가운데는 흙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가볍게 쉽게 그 조그만 댐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치된 물모이는 산짐승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멧돼지 같은 것들이 여기서 물을 먹고 노는데 생태계도 좋고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렇습니다. 멧돼지나 그 노루들의 그 산책로가 되고 소풍하는 곳이 됐습니다. 비가 올 때 생긴 물을 조금씩 나눠 모아 산을 촉촉하게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물모이에 고인 물을 퍼서 진화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큰 불은 조그만 불씨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초동 진화용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은 빨리 내려가서 거기서 불을 퍼서 끌 수 있으니 이게 더 헬기보다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다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연구실을 찾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시간에 따른 함수비의 증가 감소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함수비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지 않아도 확실하게 그 현재 건조한 상태를 눈으로 알아낼 수 있고 빗물을 잠시 붙잡아 서서히 토양에 스며들게 하고 지표면 함수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 물모이. 물모이에 고인 물은 산불 진화 시 소방 용수로는 물론 산속 생태계에 유익한 게 확인됐습니다. 유럽 슬로바키아는 2005년 대형 산불로 12,000헥타르의 산림을 잃은 뒤 전역에 걸쳐 물모이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대형 산불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큰 산불이 난 다음에 이렇게 물모이를 한 10만 개 이상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산불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홍수도 방지하고 가뭄도 방지했던 그 사례가 있어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연 강수량은 650mm로 한국 평균의 절반 수준. 그럼에도 성공했다는 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작은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지역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산불도 예방하고 폭염도 예방하고 또 홍수, 가뭄 그리고 지하수 충전 그리고 생태계까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이 머물면 토양에 스며들고
증발된 수증기는 다시 구름이 되어 비를 부르는 자연의 이치를 활용한 산불 예방책입니다. 진화와 복구에 드는 수천억 원의 예산과 비교하면 소요되는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비 올 때 도망가지 않기만 잡아주면 되는데 왜 다 버리고선 건조하다고 그러느냐. 대기가 건조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산을 촉촉하게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작년에 왔던 비를 더 내려가지 않게 모으기만 하면 된다. 물이 없어서 불을 못 끈다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물을 미리 심어두는 일은 또 다른 산불 예방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아시아, 유럽을 막론하고 갈수록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산불은 수많은 인명사고와 산림 훼손,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은 경북 지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대형 산불에 국가유산 재난위기 경보까지 발령됐고 헬기 120대, 7,000명이 넘는 인력과 진화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213시간 만에 진화된 역대 두 번째 길었던 산불. 피해 면적 48,215헥타르, 건국 이래 최대 산불이었습니다. 늘어나는 대형 산불,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불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일어납니다. 연간 거의 500건이 넘게 계속해서 나고 있거든요. 연평균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버리는 담배라든지 무심코 소각을 하신다든지 맨날 해오던 경지 정리를 하신다든지. 최근 10년간 4,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는데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실수가 가장 많고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의 요인이 큽니다. 결국 인재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 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관건입니다. 이곳은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입니다. 산불 비상에 직원들이 긴장한 채 화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 전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현재 오늘 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헬기라든지 진화차라든지 장비의 투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연중화, 대형화하는 산불에 맞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가 구축되며 대응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굵은성은 이제 불이 좀 세게 파손된다는 걸 나타내고 색이 연할수록 하선이 좀 강도가 약하다는 걸 나타내고 헬기가 공중 진화를 하고 있는 화면을 영상으로 지금 송출받아서 바로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선 AI와 연계된 CCTV를 이용해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산불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 뒤 실시간으로 통보해 감시의 한계와 공백을 없애고 있습니다. 민가는 없는 거죠. 전단은 실시간으로 됩니다. 이게 저희가 발생 해초들을 공유를 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피를 해야 될지 말할지 판단을 하거든요. 산불 위험 예보를 자동화한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이용해 산불 위험 지수를 산출하고 4단계 위험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을 비롯한 지자체 곳곳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드론이 커버하는 구역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최소한 30-40헥타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볼 수 없는 곳까지 볼 수가 있어서 감시에 용이합니다. 스마트 드론은 스스로 산불을 감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합니다. 특히 야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 이제 불씨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특수 진화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 불씨가 어디 남아 있다, 어디로 이동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불에 잘 견디는 나무로 수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40% 정도가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인데요. 소나무는 휘발성이 있는 송진을 함유해 산불이 나면 불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불 이후 복원 시 화렵수 같은 수종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소나무가 불이 더 잘 붙는다기보다는 이제 오래 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화렵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화렵수도 낙엽이 굉장히 깊이 쌓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나무가 심어진 숲은 대부분 사유림의 경우가 많아 수종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 단순히 침엽수에서 화렵수로의 수종 변경보다 산불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게 숲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연결성이 좋은가, 그런 것들이 이제 산불이 확산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러니까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숲의 밀도를 낮춤으로써 이제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은 좀 막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장비가 투입될 수 없는 국내 산림 환경은 산불을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즉 임도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산불 진화가 더 쉽기에 임도 확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산불 발생하는 데까지 신속히 접근을 해가지고 산불을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잔불 정리나 뒷불 정리에서는 인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력이 올라가는 시간을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산불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임도는 총 25,847km. 한국의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4.3m로 독일이나 일본 등에 비해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작은 상황입니다. 산불이라는 것은 공중에서만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불이 진화되고 나서 잔불들이 있습니다. 근데 잔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불로 다시 확산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지상에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화 속도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고 하고요. 산불 관리에 중요한 임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약 73%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산림 소유자의 동의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임도 개설하는데 부정적인 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임도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 중간중간 임도가 있다면 산불 방어선 구축 역할도 가능합니다. 임도를 산불 방어선으로 삼아 산불 확산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임도를 타고 올라가는 중간중간 계곡에 물을 막아 만든 치수장이 보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여기 있는 물을 활용해서 산불을 진화하고 여기가 물을 부족할 경우는 산불 진화차나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맞게 임도를 확충하고 관리한다면 산불 예방과 산림 관리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길이 있어야 사람이 가고 길이 있어야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들이 접근이 되잖아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 장비나 소방 인력들이 어떻게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 산에도 똑같은 거거든요. 봄철 대형 산불을 잡기 위해 최신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AI를 활용한 지능형 CCTV와 AI 영상 분석 기술이 산불 감시 체계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구축한 ICT 플랫폼은 산불 조기 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구축하게 됐는데 AI 기능이 탑재된 산불 감시 카메라가 산악 지역에 감시를 하면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에 신속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바로 문자로 통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 첫날 대구 동구 백안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AI 기술 덕분에 조기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어떻게 ICT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게 된 걸까요?
낮에는 이게 이제 연기로 감지를 하고 밤에는 불꽃으로 감지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딥러닝 학습에 의해서 오탐률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도입 후 산불 대응 어느 정도 빨라진 걸까요? 요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신고가 1월 25일 11시 58분에 접수가 됐는데 그보다 앞선 11시 49분에 출동 조치를 ICT 플랫폼에서 신고 시간보다 먼저 연락이 오면은 이상한 판단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 산불 탐지 솔루션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접근이 어려워 사람들의 감시가 힘든 부분을 기술이 대신한 겁니다. 덕분에 신속성과 정확도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개발사를 찾아 산불 예방에 활용된 관련 기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산불 예방을 위한 ICT 특화 플랫폼으로서 산 지역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다채널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AI 기반에서 산불을 조기 감지해서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산불 감지 시스템의 경우 평소 위치 정보가 담긴 CCTV로 사각 지역까지 촬영합니다. 만약 연기가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조기 진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발생되는지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지도는 3D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카메라로 2D로부터 3D를 매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매핑 정보를 통해서 위도 경도를 알려주게 됩니다. 대구시가 사용하는 산불 감지 시스템은 빠른 감지뿐 아니라 연기를 구름, 안개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실시간 감지 정확도는 93.4%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는 더 이상의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10년 전에도 강원도에도 산불이 크게 한번 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산불에 일단 집중하는 계기였고요. 불꽃 탐지 이전에 불꽃이 나기 이전에 발화되는 부분 연기를 저희도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AI를 좀 적용시켜서 연기라는 부분 자체를 일단은 가치를 매겨서 조기 탐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고, 정교한 연기 발생 이미지 확인 과정을 거쳐 더욱 빨라진 산불 대응 기술력은 앞으로 발생할 산불을 막아줄 훌륭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산불 감시 ICT 플랫폼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AI 기능 CCTV를 더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기후 변화와 건조한 날씨, 강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산불.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공 강우는 단순히 영화 속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긴급한 기상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습니다. 구름 속에 어떤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름실을 살포한 후에 구름 입자를 인위적으로 성장시켜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눈과 비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기술을 인공강우라고 합니다. 비가 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 요도화은이나 드라이 아이스 등을 항공기나 로켓, 포를 이용해 구름에 뿌려서 강수 입자를 형성시키는 방식이죠. 어느 나라에서나 가뭄 대비, 가뭄 피해 저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저희들은 산불 예방 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강우 실증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이 기술을 연구 실험 중이며 그 결과 성공률 7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물리적 과정에서 비가 생성되고 눈이 생성되는 것은 천반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름 천장에서 이제 넣었을 때는 그 신호들이,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징후가 됐다는 신호들을 명확하게 캐치하기 힘들어요. 이제 지금 계속
그 인공광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름씨를 개발하기도 하고 항공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강우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건조한 봄철이 오기 전에 산불 우려 지역에 미리 비를 뿌려둬 습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타겟한 지역에 연속 실험을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1mm씩이라도 증가시켜 놓으면 산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습도를 좀 높여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 인공강우 역할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현재의 단계를 넘어 인공강우와 같은 첨단 기술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산불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기후 변화와 인재로 늘어나는 대형 산불. 해외에서는 사후 대책보다 예방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불 방지 교육과 모니터링 지역의 확대, 드론 등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고, 호주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활동과 인공 강우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체계적인 산불 예방 교육과 정책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밭에서 이제 불을 소각을 하시고 또 뭐 여전히 담배를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실 때는 화기를 담배불이든 뭐든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 그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수정 교체나 임도 확충이 아닌 바로 우리의 경각심이 아닐까요? 순간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니까요. 주요 등산로 구간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압은 불할 때만 하는 것이고 예방은 1년 내내 하는 거죠.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관건입니다.